그 선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명한 학원에서 스타 강사처럼 그런 화려한 이력, 이 정도면은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위험한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사탄다 왜? 네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내가 치게 해줄 테니까 그거 공부하게 내가 관리해준다고. 야, 너 근데 통장에 돈이 있냐? 이게 무슨 말이죠? 350만 원. 네 아빠가 있을걸요? 미치, 달라 그래. 어? 뭐야 이게? 그리고 이자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대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대학 원하는 받아요, 들어가지고요. 그걸 받으시겠다고 한테는. 네. 잘못된 욕망이 불러온 비극. 그녀의 위험한 수업으로 인해 한 아이는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형사팀 가려고 지우 부모님이 오늘 경찰서를 찾은 이유. 작년 가을 아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없었고 저희 집에 과외 교사였어요, 아이들. 36살 여자인데 43살인 아이를 엄마를 죽이라고 칼을 들고 저희 집까지 와서 목을 뭐 10번 빠르게 간통식 죽이라고 해서 죽이라고요? 자기 넌 촉구소녀가 안 걸린다. 아들은 뭐라고 하나요? 이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아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지후의 과외 선생을 고소했습니다. 아니 교사? 이 끔찍한 일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영어 교사 만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계속 바뀌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난폭해지고 협박을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고 살해 협박을 부모한테 한다고요? 계속 욕을 하는 이제 과정이었거든요. 아이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접수를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은 지훈의 집이었습니다. 삼남매가 반겨주는 다복한 가족. 그런데 큰아들 지후에겐 그늘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자꾸 표현을 해야 돼. 계속 너 속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누구도 모르잖아. 너가 어떤지, 네 기분이 어떤지, 너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무도 모르잖아. 소년이에요 소년. 그야말로 소년이죠. 아빠의 조언과 손길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하고 뭐 죽여버린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 계속 협박을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자기를 또 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있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입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끔 생각나는데 찝찝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범죄를 시키는 그런 선생님. 범죄시킨 선생님. 그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 지훈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의 행복, 엄마의 희망, 엄마의 꿈, 엄마의 사랑. 사랑해요. 2020년 겨울 지훈의 집에 처음 오게 된 과외 선생. 마켓에서 검색해서 이 선생님 알게 됐어요. 다른 분들보다 현저하게 저렴하시더라고요. Wow, look there. There are a lot of cows. And they need something. 삼남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에 아이들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로 또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이드 잡으로 과외를 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학원에는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되게 신뢰를 갖고 있었거든요. 일단 현장에서 많이 가르쳐 봤다 그러시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다는 과외 선생. 유명 대학 출신에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외국도 다녀오고 이력이 상당하면 신뢰가 가죠. 그럼요. 믿을 수밖에 없죠. 지우 엄마는 그런 그녀를 믿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우는 선생님을 잘 따랐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하고 지우도 잘 챙겨줬던 과외 선생님을 보며 부모님은 참 고마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 셋을 저렴하게 해주시니까 죄송한 마음에 이제 밥도 차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차려서 먹이고 그랬어요. 같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되죠. 가족들과 친밀했던 과외 선생. 굉장히 가까웠네요. 특히 엄마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동생처럼 또 마사지도 해드리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친했나 봐요. 그렇죠. 이 선생이 자기한테 이렇게 막 사랑과 관심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도 너무 고맙다고 뭐 오늘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부르겠다 이러면서 가족처럼 지낸 그녀는 종종 지훈에서 자고 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파티하고 와인도 한 잔 드시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고 가면 안 되겠네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주무시고 가시라 하죠.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과외 선생이 지후에게 접근한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고 없었어요. 그 선생님 저희 집에서. 그래서 6시쯤 6시 반인가 그때쯤 아이한테 내용이 나 나체로 있었는데 네 방에 들어가서 네 팔을 더듬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 에? 이거를 이제 아빠랑 같이 보고 엄마야. 그녀는 이후 지우 부모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어른이시잖아요. 난 너무 기가 안 차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까지 한 거니? 5분은 겨울을 더듬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과외 선생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우는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얘가 자꾸 눈치 보고 방에 들어가서 급하게 막 숨기고 핸드폰을 숨기고 이런 게 되게 빈번해서 야단을 맞는 빈도수가 늘어났었어요. 그 시점에. 그날도 심하게 반항을 했던 지우. 아빠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대들면서 왜 자기 말만 안 듣냐, 자기가 왜 뭘 했냐 이렇게 계속 대드는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때리죠? 얼굴 쪽으로 내가 한 두세 개 때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우는 곧바로 경찰에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했군요. 아이가 그 사이 아빠한테 한 대 맞았다고 승질난다고 아빠를 신고했대요. 자기 때렸다고.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여가 됐고 그날 이제 바로 아버전이 아이를 쉼터로 분리를 시켰고 결국 지우는 가족과 떨어져 쉼터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지우는 원래 부모님과 다투더라도 사과하고 화해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들어간 이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던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똑똑히 쳐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욕을요? 자기요? 지우는 쉼터에 들어간 이후부터 부모님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아이고. 험한 말들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욕을 해 건방지게. 네가 뭔데 지랄이 하고 있잖아. 너무 심한데요? 뭘 지랄했어 엄마가. 말 그따구로 하지 마. 너 진짜 너 진짜 큰일이 있다 그치? 네가 생각해도. 야 응? 네가 더 큰일이야. 나 학교 안 가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지랄이야 건방지게. 아유, 어떡해. 지후를 보호하고 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초지종을 묻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알아봤더니 그 옛날에 영화 과외했던 선생 집에서 2주 동안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걸 저희도 지금 알게 됐다. 그 영어 선생이랑 같이요? 아니 너무 손발이 떨려서 그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에게 욕설을 했던 그 기간 동안 지우는 쉼터를 나와 과외 선생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지우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지우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욕했던 건 뭐예요? 처음에 2주 같이 동거했을 때도 옆에서 입 모양으로 이렇게 그대로 말하고. 아, 옆에서? 왜 하라는 거? 모르겠어. 왜 쉼터에 있던 지후가 과외 선생의 집에서 지내게 된 걸까요? 이모 같은 존재여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데리러 가겠대요. 쉼터 앞으로. 그래서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과 분리되어 혼자 지내던 지우에게 그녀가 찾아온 겁니다. 같이 뭐 부모님 욕해주고 하니까 내 편인 것 같고 저보고 학교 가지 말라. 나는 자기랑 놀자. 무단으로 외출하자 하면서 둘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그때는 뭐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좀 자유롭고 친구 같고 좋았고. 지후는 당시 중1, 14살. 과외 선생은 35이었습니다. 행동이 좀 일반적인 성인 같진 않아요. 특이합니다. 좀 이상해요. 친구처럼 재밌게 놀고 즐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친 요구를 했다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수업할 때부터 저를 남자로 느꼈다고. 그냥 네가 좋다. 남자로 느껴진다 이러면서. 아니 지금 학생한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아, 진짜로. 저희 바지를 벗기고 하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어? 하면서 그때 솔직히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었고 근데 또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저는 또 상품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비싼 선물도 사줬다고 합니다. 아이는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론이 없지만 이렇게 모델을 해서 바로 보시다시피 섹스 미니를 구매하였는데요. 와우 정말 아름답군요. 그리고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데 행복하게 살 거 나이를 낳을 것을 아이요? 약속한다고요? 아니 사주가 저런 계약서를 쓴 거라고요? 그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자는 과외 선생. 지후가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안 그녀가 지후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사촌도 그래. 이제 자퇴하는 애들을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보잖아요. 네 중학교 과정이라 고등학교 과정 금명고시 내가 치게 해줄 테니까 그거 공부하게 내가 관리해준다고. 야 너 근데 통장에 돈이 있냐? 350만 원. 네 아빠가 갖고 있을걸요? 미치 달라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과외 선생과 지내면서부터 학교도 자주 빠지고 부모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저게? 결국 부모님은 지후를 실종 신고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 모든 걸 사건의 본질은 학대하는 부모가 아이 나이가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지금 학대를 받고 격리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는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이걸 다 많이 시켰어요. 중학교 대학 권한을 받아야죠. 그걸 받으시겠다고 부모님께서? 권한을 받는다고요? 지후를 향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지후에게 끔찍한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시청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검은색 시카를 이만한 사이즈 시카를 저의 손에 주면서 혹시 엄마 아빠 오면은 목을 10번 관통을 시켜서 죽이라. 넌 어차피 촉법이니까 그래도 된다. 그래야 뭐가 다 끝나고 친권이 다 정지가 되고 내가 너를 이형해서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야 자유롭게 우리가 만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어우 세상에. 야, 무서운 어떻게 얘기네.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난 3월 과외 선생은 상습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과외 선생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준 그녀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지금. 약간, 공부 잘했거든요, 걔가.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서 나쁜 애는 아시죠? 제작진은 그녀의 가족을 통해 질문지를 전했고 편지로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후의 부모님에게 끔찍한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단지 지후 이야기에 동조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모든 건 서로가 좋아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변명도 하고 싶고 저런 변명도 하고 싶은데 자기 잘못하는 걸 모르니까 난 너무 슬프기도 한데 어찌됐든 미성년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했으니까 그냥 제값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돌이켜보니 악몽 같았던 시간들. 지우는 모든 걸 엄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하면서 자책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하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하게 됐어요. 아들. 엄마. 응? 얘기 못 해드린 거. 다 얘기할게요. 얘기해. 네, 뭐 사줄 테니 해달라고. 모텔일 수도 있었어. 모텔에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했고. 그건 부적절한 정말. 거고, 굉장히 나쁜 관계인 거야. 한없이 미안하게만 한 것 같아서. 괜찮아. 지후는 가족들과 분리된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관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지금 저희 출입이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저희도 얘기 좀. 죄송합니다. 해주시죠. 아니, 왜 안 돼? 저희가 도의적 책임 분명히 있다고. 무슨 도의적 책임이야? 직접적인 책임이지. 도의적인 책임이시니까 여기서 부임시켜가지고 저희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명확하지가 않으시다 그렇게. 그 부분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을 말씀해달라는데 그게 어려워요? 저희한테는 잘못했다면서요.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후가 과외 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니시냐, 아동보호하는 기관. 거기는 그냥 애들을 잡아다가 아무데나 분리시켜놓고 성인 여자 집에 살든 체크를 안 하시고 관리 감독 안 하시는 기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지후를 담당했던 상담사는 지후와 과외 선생의 만남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알면서 알면서 놔둔 거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인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네. 혹시랑 같이 계세요? 네. 네.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랑 연락을 왔다 갔다 해봤자 네가 너한테 들키다 게 하나도 이게 없다고. 뭐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거 들키지 않게 모든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어? 사이처럼. 오케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원가정으로 가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한다고 해서 부모의 험담을 같이 한다? 이건 더 멀어지게 되는 거고 아이한테 그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상담사나 치료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오히려 아이를 방임했다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상담을 해준 선생님이 어떻게 상담사가 저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왜 상담사는 지후가 과외 선생을 만나는 걸 말리지 않았을까? 씨하고 계속 통화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계속 아니에요. 서로 아는 분 있어? 아니요, 모르죠. 스파이처럼 숨어 있으면서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그것만 딱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조사 중이고 성실히 조사 받고 있고 나중에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밝혀지겠죠. 현재 상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상담 치료를 받는 날. 과외 선생으로 인한 충격과 죄책감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많이 힘들었겠다 너. 그 사람이 하는 뭐든지 다 알고 있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괴로워 힘들어? 속상해. 현재 지우는 어떤 상태일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지금은 아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힘듦이.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거가 이제 떠오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함. 엄마에 대한 미안함. 지후가 어른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동안 겪은 일들은 지후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저에게 이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나쁜 마음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다면 제가 거기서 멈췄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